안녕하세요. 차이니즈 스토리의 김 기자입니다. 1월 20일 드디어 우리나라의 아시안컵 조별 예선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일본이 이라크에 패배하면서 과연 한국은 요르단을 상대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가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이들은 벌써부터 16강전에서 한국과 일본의 맞대결을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반전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요르단의 골문을 위협했고 전반 5분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 성공시키면서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이 골로 한국 선수들이 나머지 시간들을 잘 끌어가리라고 생각했지만 전반 중반이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요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압도적인 점유율도 보여주지 못했고 상대팀에게 코너킥도 많이 허용하면서 전반 36분 코너킥 상황에서 우리 수비의 실책으로 자책골이 터져 1대1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동점 이후에도 경기 분위기는 여전히 요르단이 쥐고 있어 의외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힘든 경기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 10분 요르단 선수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의 골망을 흔들면서 2대1로 역전을 허용하며 분위기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전반전이 끝이 납니다. 전반이 끝나자 중국 언론들은 일제히 소식을 전했는데요. 중국 스포츠 전문 매체 지보바는 한국의 전반전은 순전히 체면을 구기는 모습이었는데 단순히 일본을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조율위를 차지하면 16강에서 일본과 경기를 치르는데 지금 한국의 경기력을 보면 일부러 일본을 만나지 않기 위해 피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전하면서 중국 축구의 오랜 문화인 승부 조작을 암시하는 기사를 냈는데요. 자국의 승부 조작 사건들을 많이 봐서일까요? 아무튼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후속 기사로 한국이 고의로 일본을 피해 숨는 것 같지는 않다. 클린스만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요르단전에서 한국의 부진한 모습은 우승을 바라보는 클린스만 감독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대체적으로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승부 조작을 하기 위해 일부러 골을 내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한국은 전반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점유율을 높여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드리블 돌파를 시도할 때마다 요르단 선수들은 의도적으로 파울을 범하며 공격을 끊었고 자신들이 앞서가는 상황이 벌어지자 시간 끌기로 한국이 경기 흐름을 잡지 못하도록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전반과 다르게 상대 골문을 계속 위협했고 요르단 선수들은 자신들의 에이스를 앞세워 역습을 시도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잘 막아줘 더 이상 추가 실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후반이 끝날 무렵 상대팀 골문 앞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 선수는 쇄도하는 황인범 선수에게 공을 넘겨줬고 황인범 선수가 그대로 슈팅을 날려 요르단의 센터백 아라랍 선수를 맞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가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중국 매체도 빠르게 한국의 동점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보바는 한국은 90분에 동점골을 넣었다. 황인범의 낮은 슈팅이 요르단 선수의 자책골로 이어졌고 이 골은 손흥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골은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되면서 동점을 만들어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바레인전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황인범 선수가 요르단전에서도 중요한 순간에 동점골을 만들어 팀 분위기는 올라갔고 남아있는 추가 시간 동안 역전골을 노리며 공격했지만 아쉽게도 경기는 그대로 끝나 승점 1점을 가져왔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중국 매체들은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중 어느 팀이 더 나을까? 한국의 무승부로 변수가 많아졌다. 일본과 태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중 누구와 경기를 치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요르단과 경기에서 무승부를 이루면서 16강에서 만날 상대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다음 경기를 승리해 1위를 차지하면 일본과 만날 가능성이 높고 다음 경기에서 승리하지만 골득실로 요르단을 넘지 않을 경우 태국 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를 치른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음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또 다른 팀과 만나게 된다고 전하면서 한국의 16강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대체적으로 중국 축구 팬들은 한국과 일본의 경기를 보고 싶어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중국 팬들은 자국의 문화를 자꾸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승리할 수 있었다. 한국은 경기 추가 시간 동안 골문 앞에서 2차례 슈팅을 날렸고 홍현석의 근거리 슈팅은 골대를 한참 벗어났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승리할 기회가 많았는데 어이없는 슈팅으로 무승부를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무승부는 중국 축구 팬들 입에서 한동안 계속 나올 분위기인데요. 이런 분위기는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한국의 무승부 경기를 지켜본 중국 축구 팬들의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한국 선수들 중 몇 명은 우레이에 빙의된 것 같았어. 일본이 졌을 때 이조는 엉망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러네. 한국도 일본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군. 한국은 다음 경기에서 말레이시아와 무조건 비길 거야.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그들은 2위를 하려고 해. 일본은 하루빨리 한국과 경기에서 이기고 싶은데 한국이 일부러 일본을 피하고 있어. 중국 팀에게는 약한 팀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도 할 수 없을 거야. 한국은 조 1위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요르단도 하기 싫어서 스스로 자책골을 넣은 거야. 한국과 일본은 다음 라운드 경기에서 진지하게 경기를 치룰 거야. 특히 조별 예선 첫 경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진출권은 확보한 상태야. 요르단은 왜 일본을 피하고 싶어 하지 않지? 공교롭게도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각자 조에서 2위를 차지했군. 마지막 경기는 한국이 승리하지 못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가장 먼저 일본과 붙게 될 테니까. 한국과 일본이 빨리 경기했으면 좋겠어. 이번 경기 후반전은 정말 승부조작이었어. 한국은 경기 내내 수비를 했고 승점 확보를 위해 공격도 별로 안 했어. 일본 대표팀은 어느 팀이랑 경기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미 목표는 달성한 것 같아. 이라크에 패배하면서 많은 아시아 팀들이 일본을 피하기 위해 계산하기 시작했고 이미 팀을 지치게 하는 역할을 했어. 한국이 일본을 피해 일부러 졌으니 조금 기다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을 피해 일부러 지게 될 거야. 2002년 월드컵 이후 한국은 다시 한 번 더 뻔뻔해질지도 몰라. 한국은 마지막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일본을 상대로 승산이 없어. 다른 아시아 팀들은 정말 진지하게 축구를 하는데 우리만 동네 공놀이를 하고 있구나. 한국은 토너먼트에서 일본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한 거야. 예상하지 못한 일본과의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은 마지막 경기에서 패배할지도 몰라. 한국과 일본은 모두 역전승에 실패했는데 중국은 카타르를 상대로 역전할 수 있을까? 한국이 그렇게나 일본을 두려워하나? 일본 피하려다가 한국이 조에서 탈락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이조 순위는 변화없이 요르단이 1위, 한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한국의 16강 상대를 점치고 있지만 우리 선수들은 무조건 승리를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느껴집니다. 16강에서 일본을 만나는 것은 사실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일본을 피하기 위해 중국 축구의 오랜 문화인 승부 조작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가오는 25일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최종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6강 상대가 어느 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가오는 경기는 부상 없이 최선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 다음 소식은 더욱 알찬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